자, 다음으로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율입니다. 자, 정률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세란 이처럼 퍼센트로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의 세금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먼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상가 4%가 기준이 되는 세율입니다. 4%가. 4% 위쪽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죠. 자, 주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4%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감액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축이나 상속, 증여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자나 수정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상속도 마찬가지로 의혹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해당 부동산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상속이나 사망으로 그냥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4%보다는 이렇게 감면된 퍼센트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큰 구조입니다. 큰 구조고 여러분은 이 4%가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난 주택에 대해서 이처럼 6억과 6억 사이, 6억과 9억 사이, 9억 초과로 세율을 나눠놨는데 이 나눠놓은 기본적인 이 중간 파트 1%에서 3% 사이를 계산하는 식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의 주택의 세율 세는 식은 취득가액에 해당 식에 대입해서 해당 퍼센트를 뽑아냅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 기본 세율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은 이택스가,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가 관할합니다. 기본 사이트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세율들이 다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에 집중하시기보다 전체적인 구조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 연동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등록세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에 연동되어져 있는 교육세는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해당 취득세에 연동되어져 있는 농특세도 당연히 부과됩니다. 농특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면제 사유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우리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게 이 기준입니다. 농특세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해주고 체크해줘야 됩니다. 선택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처럼 복잡한 세율은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팅해 줍니다. 따라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당 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과세율입니다. 자, 기본 세율보다 서울 지역이나 다른 경기 전체 지역은 중과 지역이 제법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법이 변경되면서 죄송합니다. 2023년입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자, 법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중과 지역이 대폭 줄었습니다. 어디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중과 지역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기존에 지금 현재 법이 2023년 1월 5일 기준이죠. 이전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중과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 때는 바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를 얘기한다. 이 지역이 중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과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 세율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많이 걷겠다는 거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과할까? 왜 부과할까를 먼저 떠올려보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과를 하는 기준이 이처럼 주택수를 산정하고 있죠.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1에서 3%, 8%, 12%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처럼.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바로 중과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조정지역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를 얘기합니다. 혹시나 법이 바뀌면 해당 지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현행법상으로는 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목적이 다주택자를 잡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1주택은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인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2주택부터는 다주택에 해당하죠. 그죠? 네, 2주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정지역에만 지금 중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가구부터는 기본 세율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투기 위험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즉 강남 3구 지역에서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더 산다. 이렇게 두 채가 된다라고 하면 8%의 취득세율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다주택자로 봅니다. 주거와 별 상관없이 투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는 훨씬 더 중과된 12%.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에서는 여기서부터 8%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율은 8%와 12%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율의 중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 1주택의 최고의 세율인데 이처럼 12%면 4배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죠? 4배가. 상당히 고율의 세율입니다. 자, 다음으로 4주택부터는 4주택부터는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12%가 되겠습니다. 최고 세율.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이 있습니다. 네.